부와 성공을 이룬 사업가가 점점 더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아들을 걱정하게 되었어요. 아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그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회사가 파산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호화로운 저택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분노하고 반항하던 아들이 점차 일의 가치와 책임감을 배우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죠.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을 더 기다리게 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 거실, 김정훈 회장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오늘도 그의 아들 김태준은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비서로부터 태준이 또 고급 클럽에서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내를 일찍 여익 후 그는 외아들인 태준을 혼자 키워왔어요. 사업에 모든 정열을 쏟는 동안 아들에게는 물질적인 것으로 사랑을 대신했었죠. 이제 20대 중반이 된 태준은 일할 필요도 노력할 이유도 찾지 못한 채 그저 아버지의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기만 했어요. 정우는 손에 든 태블릿을 내려다보았어요. 화면에는 태준의 최근 신용카드 내역이 길게 나열되어 있었죠. 한 달 동안의 지출이 보통 사람들의 1년 수입보다 많았어요. 뭔가 달라져야 했어요. 정훈의 오랜 친구이자 회사 법률 고문인 박민호가 정훈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정훈은 민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죠. 아들이 점점 더 방탕해지고 있다는 것,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을 망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말했어요. 민호는 조용히 듣다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태준에게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가르치는 방법은 그가 직접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라고. 어쩌면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죠. 정우는 민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가요시.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정우는 태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평소와 달리 비싼 레스토랑이 아닌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했죠. 태준은 늦게 나타났고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이 역력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정우는 조용히 태준을 관찰했어요. 언제부터 그의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언제부터 감사함을 잊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을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우는 침착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다고, 대규모 투자가 잘못되어 파산 직전이라고 말했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지만 정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현실임을 깨달았죠. 태준은 당황하며 이것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소리쳤어요. 아버지의 회사는 항상 튼튼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냐고 물었죠. 정훈은 차분하게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때로는 최선의 결정도 잘못될 수 있다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죠.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정우는 홀로 남겨졌어요. 지금까지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이 그를 덮쳤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정우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는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임대로 내주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죠. 대부분의 가구와 사치품은 창고에 보관하고 오직 필요한 것들만 가져갔어요.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직원들의 도움으로 그는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물론 실제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도록 했죠. 태준은 처음에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기를 거부하고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며 지냈죠. 하지만 점차 그의 친구들도 변했어요. 더 이상 부유한 친구가 아닌 그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로 태준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태준은 마지못해 아버지의 새 집으로 들어왔어요. 2개의 작은 방이 있는 아파트는 그가 익숙했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와는 천지 차이였죠. 태준은 불평을 멈추지 않았어요. 좁은 공간, 낡은 가구, 시끄러운 이웃들,
모든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었어요. 정우는 태준의 불평을 묵묵히 들었어요. 그는 이것이 아들에게 필요한 과정임을 알고 있었죠. 현실의 쓴맛을 보아야만 진정한 가치를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새 생활이 시작된 지 2개월째, 정우는 아침 식탁에서 태준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이제 태준도 일을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더 이상 용돈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죠. 태준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는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었고 자신의 화려한 학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술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냉장고가 점점 비어가는 것을 보며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죠. 마침내 태준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직접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고객들의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테이블을 닦는 일은 그가 상상했던 삶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태준은 점차 일에 적응해갔어요. 자신이 만든 커피를 맛있게 마시는 고객들의 모습에서 작은 보람을 느꼈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종류의 우정을 발견했죠. 무엇보다 처음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멀리서 아들의 변화를 지켜보았어요. 때로는 카페에 손님으로 가서 태준이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했죠. 태준이 점점 책임감 있게 변해가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감히 6개월이 지났을 때 태준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이제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고 저축도 시작했어요. 작은 아파트에서의 생활에도 익숙해졌고 오히려 단순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죠. 어느 저녁, 태준은 아버지를 위해 직접 요리를 했어요. 서툴지만 정성 들인 저녁 식사였죠. 식사를 하면서 태준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현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견뎌주셔서 고맙다고, 자신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죠. 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했음을 느꼈고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태준이 전화를 받고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카페 주인인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온 전화였는데 우연히 정훈의 회사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정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시간이었어요. 그는 태준에게 회사가 파산한 적이 없다고, 모든 것이 태준에게 인생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고백했어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곧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어요.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우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신뢰를 잃는 대가로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는 밤새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배운 것들을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태준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는지 고백했어요. 돈의 진정한 가치, 노동의 의미, 그리고 관계의 중요성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했죠. 비록 아버지의 방법이 극단적이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인정했어요. 정훈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는 아들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솔직하게 소통하자고 제안했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이제 카페에서의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자신에게 맞는 것 같다고 했죠. 정우는 놀랐지만 기뻤어요. 그는 태준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태준은 지금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1년 후 태준은 자신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정우는 처음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태준은 대부분을 자신이 모은 돈과 작은 대출로 해결했어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일구어낸 것에 자부심을 느꼈죠. 카페 오픈 날 정우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의 가게를 방문했어요. 태준은 손님들을 맞이하며 밝게 웃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전에 없던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녁, 가게 문을 닫은 후 태준과 정우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태주는 자신을 변화시킨 그 6개월의 경험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비록 시작은 거짓말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은 진실이었다고 했죠.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이제 태준이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한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느꼈어요. 어쩌면 그들이 겪은 모든 어려움이 이런 결과를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태주는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정우는 아들의 잔과 자신의 잔을 부딪히며 앞으로 그들이 함께 나눌 많은 순간들을 기대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포장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장지를 벗기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야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부와 편안함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취와 의미 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려움과 역경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랍니다.